올해 캐나다의 전국 평균 집값이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14%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가 6일 발표한 최신 연례 부동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56만 7,699달러로 오른 데 이어 올해 말 최대 64만 9,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저금리 시장이 계속해서 고임금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전국적으로 수요를 자극함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한 낮은 모기지 금리와 더불어 높은 저축률과 팬데믹의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이민율 등의 요인이 임대 수요를 제한하면서 더 비싼 고가의 주택 매매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올해 주택 가격이 평균 62만 8,400달러로 11% 올랐다가 2022년에는 3.7%, 이듬해에는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률은 올해 14%에서 2022년에 5%, 23년에는 4%로 둔화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른 2023년의 주택 가격은 최고 70만 4,9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3년에는 과열된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올해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경제 상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면 향후 2년 이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촉발된 매매와 가격의 과열 양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내년에는 모기지 금리가 점차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매매 활동이 둔화될 것이란 시나리오를 뒷받침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3차 확산에 따른 락다운의 여파로 캐나다의 고용 한파가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연방통계청은 지난 4월 캐나다 전국 실업률은 8.1%로 이전 달에 비해 0.6%포인트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캐나다 실업률은 7.5%를 기록해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찍은 바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캐나다 실업률은 5.7% 수준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풀타임 일자리는 12만 9천 개, 파트타임 일자리는 7만 8천 개가 사라지며 총 20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근로자의 지난 4월 노동시간도 이전 달 대비 2.7%가 감소했으며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 수 역시 48만 6천 명으로 늘어났고 재택근무자도 10만 명이 추가되어 총 510만 명의 캐나다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3월 중반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중심이 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차 확산보다 더 강력한 3차 확산에 BC주는 3월 말을 시작으로 서킷 브레이커 락다운을 진행하고 온타리오에서는 4월 초부터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캐나다 전역에서는 경제 봉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락다운의 여파로 대부분의 업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소매업 일자리가 8만 4천 개 감소해 가장 피해가 컸으며 숙박 요식업 일자리는 5만 9천 개, 정보 문화 레크레이션 분야 일자리도 2만 6천 개가 증발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행정 과학 기술 서비스, 금융보험, 부동산 업계의 일자리 수는 각각 1만 5천 개씩 증가했습니다. 라비칼론 BC주 고용경제회복혁신부 장관은 지난 4월은 많은 BC 주민들에게 힘들었던 달이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해지고 있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확장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다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요일 대낮에 밴쿠버 공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역시 갱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쯤 밴쿠버 국제공항 YVR 2층 메인터미널 앞에서 총격이 발생해 28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막기 위해 공항에서 메트로 밴쿠버 타 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인 메시 터널과 알렉스 프레이저 브릿지, 퀸즈보로 브릿지 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스카이트레인 캐나다 라인의 3개 역에 대한 운행을 차단했지만 끝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용의자는 달아나는 도중 리치몬드 넘버 3로드 인근에서 대치하고 있던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격이나 추격은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 한 대만 총에 맞았을 뿐 부상을 입은 경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가 탄 SUV 차량에는 최소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30분 정도가 지난 오후 3시 30분쯤 노스서리 프린세스 드라이브 인근에서 불에 탄 차량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차량이 용의자가 도주하는 데 사용된 SUV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9일 밤 RCMP 살인사건 전담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격 사건 역시 최근 메트로 밴쿠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갱단 세력 다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사건으로 숨진 28세 남성 역시 경찰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9일 기자회견에서 리치몬드 RCMP 윌 응 총경은 요즘 갱단들은 라이벌을 처단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의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반드시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하며 갱단과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2030년 밴쿠버 올림픽 유치 도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인사이트 웨스트가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883명의 비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밴쿠버가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서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주 찬성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4%, 어느 정도 찬성한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1%였으며 반면 아주 반대한다는 비시 주민은 26%, 어느 정도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9%가 있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올림픽 유치 도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18세에서 34세 사이 젊은 연령대의 찬성 비율이 64%인 반면 55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는 51%만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밴쿠버 시의회 역시 올림픽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도전 여부도 올해 안에는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펄롱 전 조직위원장은 지난달 밴쿠버 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팬데믹으로 빚어진 경제 위기로 인해 올림픽 개최는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는 오는 2023년 인도 뭄바이 IOC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 일본의 삿포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이 올림픽 개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83%의 응답자가 일자리 창출이 올림픽 유치의 장점이라고 답했으며 그 밖에 여행업계 회복과 올림픽을 기대하는 즐거움, 그리고 경제 회복, 인프라 시설 개선 등을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인사이트 웨스트의 스티브 모소프 회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밴쿠버 올림픽 유치에 대한 BC 주민의 염원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11년 전 올림픽 개최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 혜택을 누렸던 동시에 올림픽 당시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활약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